때까지 했는데 아직도 눈 못 뜨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내공노들 눈 떠라. 중국 간첩에 부정선거 확실해. 언론이 다 먹혔대도 내 있으면 눈 떠라. 양은요,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서로 눌려가지고 막 목숨을 잃는데, 양이 죽는데 숨이 막혀서.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다. 그럼 염소는 뭐야? 허친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양이 막 들어붙으려고 하면 막 가서 막 헤치는 거야, 막 헤쳐요. 그래갖고 못 모이게. 양이 그래요. 지금 그런 줄 아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야, 염소는. 그러니까 남이 거 막 훔쳐가고 뺏어가고 강도짓 해가고 베풀 줄을 몰라.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래요?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진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염소들은 베풀 줄 모르고 남이 거 뺏어가고 도둑질 해가고 강도짓 해가고 헐벗은 자 돌아보지 않고 내 것만 알고 남이 거 뺏고. 좌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지네 거 쓰는 건 10원 한 푼 아까워 생각하고 안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국가 세금은 갖다 그냥 막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 돈, 연금 있잖아요. 연금, 국민연금. 어디다 틀어막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외교를 잘못하다 보니까, 외교가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외국,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 다 팔아먹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달러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지금 얼마인가 모르겠네. 오늘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3.90이거든요. 이게 왜 지난번에 80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냐? 당신들의 연금, 국민연금 지금 막 쏟아붓고 있어요. 이거 환율 잡으려고. 당신들 돈 지금 터다가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어떡할 거야? 근데 왜 당신들 거리도 안 나와? 왜 이재명을 끝까지 추앙해? 당신들도 호주머니 돈 지금 다 빼가고 있는데? 아무리 좌파래도 그러면 안 되지. 당신들 돈이야, 그거는. 당신들 한 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껴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 당신들 나이 65세 되면 타먹는 거잖아. 근데 당신들 타먹을 거 없어, 이렇게 되면. 다 바닥나?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지금. 저자가. 국민의 돈을 갖다가 개똥으로 한다니까? 다 자기 돈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밖에 모른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옷을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양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사람은? 다 찾아가고 베풀고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정반대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도리어 여러분 거를 뺏어 처먹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가고 목숨을 걷어가고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지금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지금 보라고요. 이재명이라는 자. 자기는 재판 안 받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판 안 받아요.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안 받는 거래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라겠어요?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 가야 되고 재판 받아야 되고 수사 받아야 되고 한다겠잖아요. 근데 지가 되더니 부정선거도
강조지태 가더니 안 받는데야. 이런 자라고요. 그게 특검 만들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또 붙잡은 놀라가잖아요. 민정기 특검인가? 자, 뭐 하나 들려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어떤 짓을 했는지 저 특검이 들어보라고요. 자, 오늘 조은석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방해 혐의로서 징역 10년의 구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막상 이들이 전체적으로 10년을 다 내린 게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 혐의입니다. 첫 번째, 체포방해 관련 혐의가 징역 5년이고요.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한 혐의, 외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그게 3년이고, 허위 비상계엄 선포 작성 관련 혐의라고 2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을 했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라는 게요, 굉장히 자신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당장 공수처가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에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즉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자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공처 수사와 관련돼서 체포방해 혐의라는 건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서까지 위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딱풀 영장 보시는 것처럼 저기 지금요 딱풀 붙여가지고요 얘네들이 더 쉬운 겁니다. 그와 관련된 실제 당시 행안부가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의 원칙적 공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내란죄라는 이명으로서 수사를 함에 있어 이들이 지금요 수사권에 문제도 있고 그 수사권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 판사 쇼핑을 했고 판사 쇼핑을 하는데 문서까지 조작질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되어서 이 수사가 정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는요 이들이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얘네들이 뭘 꺼내었으면 여러분들 이딴 거 껴놓는 겁니다.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래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 계엄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사람만 골라다가 연락을 했고 그 고른 사람만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은 침해돼서 이게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은요 단 한 명도 대통령 개헌 관련돼 찬성했다는 말을 법정에 가서 한 적이 없어요. 당장 한덕수만 하더라도 국무위원 모두 동의 안 했다라고 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법정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 개헌 반대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정권에 유임된 송미령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머릿수를 위해 계엄 국무회의 동원했다고 말하며 법원에서 찔찔 짰습니다. 아니, 이런 송미령과 저런 한덕수의 법정 진술이 있는데 어떻게 특검은 이와 관련돼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무위원만 계엄 선포에 소집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고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더 나아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화폰에 있어 삭제해라 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고 그게 지금 증거인멸 혐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도 실제 대통령이 특검에서 비화폰 삭제 지시한 적이 없었다. 실제 삭제도 안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입증할 수가 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장들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없었죠?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경호차장들이 네라고 말했어요. 관련돼 검찰 출석 때도 비화폰 기록 이틀마다 자동 삭제된다. 우리가 삭제하고 싶어 삭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동 삭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검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대통령의 지시로서 삭제된 것처럼 그게 증거인멸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구형량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가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 써있죠?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이래요.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김용현 문서에 의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이 문서를 파쇄해 폐기했다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파쇄해서 폐기한 걸 니들이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CCTV를 봤습니다. 한덕수가 등장하는 CCTV. 한덕수는 지금까지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헌재에서 말했지만 실제 대통령실 CCTV를 돌아봤을 때 한덕수는 문건을 봤고요. 실제 문건까지 돌려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한덕수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봤다고요. 그런데 굳이 왜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에 있어서 한덕수의 사인을 허위로 날조하고 관련된 그걸 폐기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대로 특검만의 망상 속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형량을 내린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이 정권 하에 만들어진 특검이고 결국 이 정권 하에 사법부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뭐라 말했습니까? 이거 졸속이다. 왜 졸속이냐고요? 특검이 애초 재판을 시작할 때 무려 13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130명 증인은요, 6개월 만에 선고를 못해요. 130명을 어떻게 다 증인 신문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기자한테 보도자료를 줬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법원이 어떻게 하는가? 계속 밀어붙이겠다랍니다. 오늘도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서 구형량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건 가장 가운데를 보십시오. 외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 전파한 혐의래요.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기자한테 보도자료를 줬답니다. 그게 어떤 자료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 외신 자료를 외신 기자에다 줬고 이게 허위사실 전파한 혐의라고 이걸 지금 징역 3년을 내렸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직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함이 있어 그게 헌정 파괴 뜻이 있었다라는 걸 누가 입증합니까? 그 누구도 입증을 못하고 있고 관련된 그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관련된 특검만의 주장에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은 헌정 파괴 뜻이 있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거짓말했고 그걸 외신에 줬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전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게 지금 국내 언론에 준 겁니까? 외신 기자한테 준 거예요. 아니 나는 하다 못해가지고 외신 기자한테 보도자료 잘못 줬다고 징역 3년 내리는 꼴은 본 적이 없어. 아니 우리나라 보도도 아니고요. 국내 언론도 아니고 외신 기자한테 보도자료가 특검의 주장에 따라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며 구형을 내리는 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4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진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날조하는 자들. 들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외신에게 보도자를 줬다고 그걸 3년을 징역 3년을 구형해. 저렇게 따지면 니제몽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400년, 500년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두 가지야 진짜 범죄가? 그렇잖아요. 대장동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피해 준 거 있잖아요. 거기서 2조 원을 빼먹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2조 원을 더 주고 들어간 거야. 백현동 아파트, 옹벽 아파트
50m 옹벽이야. 아파트가 15층이 30m거든요. 근데 50m 암벽이야. 바로 거기에서 한 발 정도의 그런 옹벽에 아파트가 세워졌어. 그래갖고 엄청나게 비싸게 남겨먹었어. 그래갖고 네 대몽이 측근들이 다 먹은 거야, 그 돈을. 그게 불법이라고요. 이런 자들 어디 간다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진 영준하는 불못에 들어간다. 불못에. 44절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고 옷을 입히지 않았고 감옥에 있었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자들이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마귀가 들어갈 그곳에. 왜? 마귀를 따랐으니까, 악마의 뒤를 따랐으니까, 악마 짓을 했으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런 자에게 그때에 4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었던 것이나 병든 것이나 허문 것이나 옥에 갇히었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45절에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46절 마지막 절에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 선행은 없고 가난한 자들 돌보는 자가 아니고 베푸는 자가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는 자. 줄인 자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뺏어가는 자들.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뺏어가는 자들.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기독교인이, 목사가, 전도사가, 신학생이,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 정치하는 자들이 내 것만 알고 남의 것 뺏어다가 나눠 먹고 하나 잘못하면 10가지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대에서 재판하는 것도 뭐라 하죠? 군사재판이라고 하나요? 엊그저께 거기 가가지고 뭐라 하겠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계엄령 선포한 거를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하겠냐? 그랬어요. 우리 부부는 이세가 없다. 자식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았으면 그냥 순수하게 돌아가는 대로 저들의 비유 맞추면서 5년 동안 채웠으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계엄령을 선포한 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살아나가야 할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계엄령을 했는데
그것도 북을 치는 심정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을 치는 심정이 무슨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신문고라는 게 있어서 신문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고를 치는 심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신문고를 치는 심정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으면. 국가 반역 세력들이 당신들의 미래를 이렇게 좀먹고 있다가 망치고 있다, 국가를 공산화 만들고 있다, 이거를 가슴 아프게 울부짖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북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무슨 말을 했다고요? 우리 부부는 후손이 없다. 자식이 없다. 먹고 살 거 있다. 왜? 김건희 여사 개인 재산이 얼마예요? 개인 재산만 70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예요? 개인 재산이 2, 3억 대요. 그러면은 대통령 그대로 그냥 더불어당에서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응? 국무위원을 탄핵을 하든 말든 그냥 나라야 망하든 말든 거기에 순종하고 그냥 5년 채웠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 연금 한 달에 1,500만 원씩 꼬박꼬박 세금 안 내고 타가요. 왜? 그 짓을 누가 했으니까? 문재앙이라는 자가 1,5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20%나 올려 20%, 30%나 올려갖고 세금 안 나게끔 만들어가지고 연금 타먹고 있어요, 지금. 문재앙이라는 자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대로 해먹고 그냥 장관 탄핵하든 말든 국가가 돌아가든 말든 그냥 5년만 채우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공산화 되든 말든 5년 채우고 가면 문재양처럼 국가 돈 갖다가 한 40억 갖다가 집 하나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렇게 하고 살으면 돼요. 세금 안 내고 병원도 공짜로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안위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계엄령을 북을 치는 심정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헐벗은 자들, 병원에 입원한 자들, 서울역에서 부모에게, 자식에게, 엄마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쫓겨난 그 헐벗은 자들, 병원에 있는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계엄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나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62년생. 62년생인가 61년생인가 62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길어봐야 30년이야. 그렇지 않으면 20년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연금 타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돼. 그러면 그 청년들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은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라는 자가 나라를 망쳐놨으니 빚을 갖다가 앞으로 지금 400조 1400 그럼 이재명이가 이대로 간다면 2천조 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빚이 550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5년 동안. 78년 동안
대통령제 바뀌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550 문재왕이가 그 반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100조 원이었잖아요. 1100조 원. 근데 지금 어때요? 이재명 6개월 만에 1400조 됐어요. 그럼 앞으로 5년을 채운다고 생각해봐요. 그 안에 빨리 끌려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대로 나간다면 1800에서 2000조 원 된다니까요. 그럼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돼. 그거 지금 초등학생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극구는 못 분다 해갖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청년들 살리려고. 미래 세대.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뒤돌아보지 않았다. 니네들은 헐벗은 자, 감옥에 간 자, 병들은 자, 버려진 사람, 고아원에 있는 사람, 양로원에 있는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 병든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 너희들은. 근데 양들은 어떻게 했대요? 다 찾아갔대. 그래서 섬겼지야.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대. 그래,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섬김을 받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고 33년 반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나라로 갔다가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계신다. 믿는 사람들의 육체 가운데 어딘가에 계신다. 이 성령으로. 그러면은 그 작은 자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작은 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작은 자를 섬기면은 예수님을 섬긴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이 염소들은, 이 지옥 갈 놈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46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로운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지금 서울 지법 의로운 청년들, 그들은 의로운 청년들이에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야. 정의를 위해서 서부지법을 쳐들어간 거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언제예요? 그때가 임진왜란 때 그 누구야? 어떤 장군이야? 그 장군 원빈이 뭐야? 그 장군 전쟁터만 나가면 다 줘.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정승들에게, 고관 제작자들에게 핍박만 당했고 감옥에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이순신 장군을 왕이 꺼내갖고 전쟁에 투입시켰잖아요. 뭔데 그 장군이? 그 장군이 이끌던 임진왜란 때 판판 지는 놈, 그 놈을 빼내고 이순신을 갖다 감옥에서 빼다가 거기다 투입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1592년에 임진년이니까 일어났으니까 6년 동안 일어났잖아요. 1592년에서 1598년까지 했으니까. 그래갖고
결국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뭐라겠어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말씀하신 그 이순신 장군이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게 바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왜 죽었어요? 그 어디에서 돌아가셨나? 한산대첩인가? 어디에서 하여간 전쟁터에서 죽은, 그렇지, 일부러 죽은 거예요. 돌아가봐야 왕한테, 간신배 그들한테 모함받아서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전쟁터에서 죽자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충신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헐벗은 자, 굶은 자, 옷이 없는 자 찾아가는 사람, 중환자실에 찾아가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이라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그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마지막 절 45절부터 읽을게요.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어떤 자, 죄인들, 염소에게, 염소의 심정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46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왕국에, 불의한 자는, 염소는, 염소의 마음을 가진 자, 해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은 뒤돌아보지 않는 자들,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헐벗은 자, 굶은 자,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는, 자기만 아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벌에. 영존하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모두 다 오늘 초동하면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생하는 천국의 왕국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모두 다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당신들에게, 오늘 초동하면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 자, 선관위 문제는 이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머리 끝까지 갔죠. 전산 조작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그 전산 조작이라는 것도 경기 충청권에 이어 이제는
강남, 서초, 서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금 합수본이 수사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특검으로 모두 다 바로 잡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해 이 합수본은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 지금 합수본이 확대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영장은 한 번도 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투표율 조작 관련돼서 역주행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투표율 조작 케이스를 봐왔었죠. 그런데 그 투표율 조작 케이스의 똑같은 케이스는 뭐냐? 첫 번째가 몇 시간 동안 똑같은 투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강화군 광화읍 제6투표소 2시부터 5시까지 579명 숫자가 계속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조작한 하나의 패턴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패턴이 드러난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대전 서구 괴정동 제3투표소 오전 10시에 462명이 투표했다라고 입력이 된 건데 그로부터 1시간 뒤 452명, 10명이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자 수가 1시간이 지났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 그대로 조작을 한 거죠. 문제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조작이 이 한 군데뿐이겠냐. 더 늘어날 거고 이번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총선에도 똑같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수사기관이 알고 어떻게 언론 보도가 되느냐? 선관위 직원들이 불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합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특검까지 구성되어서 조만간에 특검이 만들어짐에 있어 이들이 나 살고 너 죽자라는 식으로 열심히 선관위 내부가 폭로전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대선도 띄우는 거고요. 관련된 조작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이들이 내부 폭로전을 이어나가고 있느냐. 어제 있었던 노태양 마누라의 해외여행 관련된 현지 수행. 이것도 중앙선관위 내부 직원이 꼰지른 겁니다. 출장 준비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부인 전단 수행 일정을 노 위원장에게 보고 노태양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왜 노태 악인지, 괜히 악이 아니야. 왜 노태 악인지 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선관위가 서로 폭로전을 벌이고 있어요. 나는 문제없다. 쟤들이 문제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걔가 모른 척하는 거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불고 있다고요. 그러면 특검이 도래됐을 때, 특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벌일 때 과연 얼마나 더 많은 폭로가 나올까요? 얼마나 더 많은 내용이 나올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특검 추천이 되냐도 있겠지만 바로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가 한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투표 용지를 넘어 전산 조작까지 이름에 있어 얼마나 많은 선관위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매일같이 2달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단독 보도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특검을 맡냐보다 어떤 수사를 벌이냐도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수사 대상도 절대 제한하면 안 되고요. 수사 범위도 절대 제한하면 안 됩니다. 무한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선관위와 관련된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점 뿌리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게 뭡니까? 윤상윤이잖아요. 투표율 허위 입력은 득표수 조작과 다른 얘기.
득표수 조작 주장은 선동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특검이 득표수 조작 관련된 수사에 제한이 두게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서 특검이 득표수 조작까지 들여다보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면 이미 하자고 했겠지. 그들은 지금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조차도 깨름직하고 이 특검이 수사를 벌임에 있어서 어디까지 들여다볼지 걱정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투표율 조작뿐만 아니라 득표율 조작을 바라봄에 있어 이게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빨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 계엄이 정당하고 탄핵이 부당했던 주장을 우리가 더 많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투표율 허위 입력이 득표수 조작이 아니라면서 그 주장이 선동이라 말하면 특검이 득표수 조작을 벌임에 있어 특검이 득표수 조작 관련 수사를 벌임에 있어 그걸 제한이 되고 한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모르면 입 닫고 있으라고.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도 중요하지만 누굴 수사하고 어디까지 수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범위에 제한을 두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탈탈 털어 먼지 한 톨까지 안 나올 정도로 털어야지만 이 선관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선관위가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선관위가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선관위는 처음 수사받는 거예요. 대통령의 계엄으로도 선관위의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요구했고 이젠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를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정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당장 우리가 권력을 먹습니까? 결국 이건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이라는 건 이게 월요일자 채널A 보도입니다. 보여드리면 선관위에 시읒자가 없어요. 부정선거에 비읒자도 없습니다. 화요일 여기도 선관위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수요일 여기도 선관위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목요일 여기도 선관위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금요일 여기도 선관위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징글징글하죠? 선관위 문제 한번 보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선관위와 관련된 얘기를 메인 보도에서 한 차례도 안 하는 겁니까? 야,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5일이니까 1시간씩 방송한다 치면요 5시간 분량이야. 이 5시간 분량에서 한 1, 2분만 선관위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뭐 되게 어려운 겁니까? 되게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MBC, JTBC도 하는 보도를 채널A가 안 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국민의 투표권이 중요합니까? 언론 기득권이 중요합니까? 이쯤 되면은 공범이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왜 보도를 안 할까요? 만약 한동훈이 선관위 이슈를 물고 있고 올림픽 공원에 나왔다. 야, 그 어떤 언론사보다 대서특필을 할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 선관위 문제와 관련된 일절 얘기를 안 하는 가운데 한동훈이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니까 보안수사권 한동훈 관련된 보도를 해주면서 선관위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주일 내내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냐보다 누가 안 되냐가 훨씬 중요하고 여기서
안 되는 인간들에 대해 우리가 더더욱 포커싱을 맞춰서 더더욱 문제를 삼아 다시는 이런 인간들이 배지 달아 지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금과 같은 선비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